그리고 차트 분석을 제 관점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그 라이브 방송 때 구독자님들의 어떤 질문 중에 그 CB 코인이 어떠냐고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도 물론 뭐 지켜보고 어떤 째려보고 있었던 코인이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그 어떤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온전한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관심을 지금 갖고 있죠. 이게 정말 이렇게 쭉 올라갔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요 정도의 저점에 잡으신 분들 막 하긴 뭐 몇 년 전엔 1달러도 안 됐었죠. 비트코인이 1달러도 안 됐을 때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한 요 정도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진짜 막 미치도록 아마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여기서 파신 분들은 진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에 파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요 정도에 파신 분들은 너무 좋을 텐데 여기에 갖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한 여기에 다시 이제까지 내려왔을 때 진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실 텐데 다행히도 계속 존버하셨던 분들 중에 다행히도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진짜 막 장난 아니셨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요렇게 지금 반등의 기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진짜 바닥이 아니냐. 요 정도가 어떤 바닥을 다지는 모습 지금 가고 있죠.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슬슬 분할 매수를 진행해봐도 되는 구간이 아니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도 투자에 관심이 있던 분들도 아마 어, 김건웅님 난 지옥이었는데 그러고 김건웅님 시옷 비옵 누군가에게는 슬픈 기억 뭐 이렇게 하고요. 심상희님 지금이 저점일까요? 이렇게 유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김재진이 역대급이었지. 조수연님 솔직히 분할 말은 쉽지 그러네. 진짜 맞는 말이네요. 진짜 말은 쉽지 어렵죠.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투자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진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저점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하락할 재료보다는 상승할 재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락할 재료보다는 상승할 재료가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그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상승할 재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저점이고 바닥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차트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좀 바닥을 다지겠죠. 지속된 하락으로 인해 지쳐있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던지고 있는 매물들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안철우님,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끝없이 물 타고 있습니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너무 슬프네요. 끝없이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들어가셨나 보다.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이러고 있나 본데. 그래도 여기서 올라가고 있으면 뭐, 지금쯤 마음이 좀 그래도 안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같은 개미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래프가 요 정도로 떨어지면 안 던지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막 돈 쓸 일도 생기고, 그쵸? 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불장이 될지, 뭐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불장이 시작되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코인은 불장이 시작되면 뭐 아무도 못 말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코인이란 종목이 뭐 아시다시피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뭐 매일매일 장이 열리고 24시간 열리고. 네, 윤채호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강진님 비트님은 얼마까지 잃어봤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뭐 상상 이상으로 저도 많이 손해를 봤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뭐 이런 덩치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물론 관심을 가져도 좋지만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저 역시 유동성이 작은 투자처를 찾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어, 유동성이 작은 투자처. 이게 뭐냐면, 유동성이 큰 걸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고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10% 20% 오르는 것을 원한다면 어떤 그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을 투자하지 어떤 코인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박 코인, 그 알트 코인, 잡코인,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이런 거에 몰빵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에 저점에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뭐 12코인이나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거에 100만 원씩 10개를 분산해서 넣어놓으면 진짜 걔네들은 막 100배, 1000배 올라가 버리니까 100만 원에 100배면 1억이잖아요. 그 10개 투자해서 한 개만 대박을 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제 생각이니까 뭐 따라하지는 마시고 한번 어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서 저번에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시빅이라는 코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시빅. 네. 시빅은 그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인 그 비니링햄이 CEO로 그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위한 암호 화폐입니다. 네. 강비트님 몇 달 전에 한강 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던 분 같은데. 아, 저를 봤다고요, 한강에서. 그때 그 다리 반대편에서 서 있었던 분이구나. 예,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네. 그때 뛰어들었으면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름에 뛰어들면 그때는 얼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제가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도, 크크크 난리 났네, 지금. 여러분들도 뛰지는 말고, 지금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네, 반대편에, 예, 이강진님, 반대편, 크크 이러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온도가 많이 춥죠. 네. 이 12코인의 그 단순하게 그 장점을 알려드리면, 그 신원 확인을 제공을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코인인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그 보안적인 부분과 어떤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어, 오픈 소스로 모든 그 플랫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유동성 그리고 어떤 환급성이 되게 원활하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을 맞춘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 중심의 코인이 아닌가. 어떤 유행이나 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데 민우님 공부합시다. 살아남읍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살아남읍시다. 네, 그리고 네, 네, 시빅은 그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시빅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개인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시빅을 이용해서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정보들은 블록체인 아래에서 안전히 보관되고 시빅 유저들은 핸드폰 앱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상 정보의 도용 방지를 위해서 여권 사본부터 지문 인식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또 이걸 저장하게 되면 시빅의 SIP라고 하는 Secure Identity Type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SIP는 사용자가 신원 요청자에게 아이디를 요청할 때마다 실시간 신원 인증을 허용하는 블록체인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네, 이게 신상 정보 뭐 지문이나 동체 인식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 지금 이 블록체인 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만든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공인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인인증서 이 에스크로 이체 이거 OTP 이런 거 OTP 주머니에 이거 누가 들고 다녀요? 귀찮게 진짜. 그리고 이거 인증서 발급받고 뭐 갱신하고 뭐 수수료 또 겁나 비싸고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체 수수료 사실 코인은 무료로 이체할 수 있잖아요. 지갑끼리 전송을 한다면 물론 가스비로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갑끼리 하면 무료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앙 금융이 진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중앙 금융에서 세금을 걷고 나라에서 이제 환전 수수료도 걷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하지만 물론 뭐 불법적인 그런 탈세나 그런 일들을 감시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는 탈중앙화가 되지 않을까 금융 탈중앙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지훈님 반갑습니다. 네, 주수영님 주말에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구나. 네, 이렇게 주말에 들어와 주셔서 채널을 삭제하고 다시 하는데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SIP는 그 사용자가 신원 요청자에게 아이디를 요청할 때마다 실시간 신원 인증을 허용하는 블록체인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 개인의 그 앱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신원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화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네, 10위 검색했는데 비트님 영상 떠서 왔어요. 예, 정현우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뭐, 구독은 나중에 뭐 두 편, 세 편 영상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해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랜스 유니온이랑 그 파트너 관계를 맺었어요. 사용자들은 본인의 암호화된 정보가 사용될 때마다 공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서명 시에 혹은 물품 구매 시에 그리고 계좌 이체 시마다 이거 잘 안 보이나? 가독성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물품 구매 시 그리고 계좌 이체 시마다 시빅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전달이 되고 사용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승인 및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인증 방식에 비해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정보 도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여기서도 기능적인 요소를 좀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주진음님, 네, 반갑습니다. 저번 방송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번 방송에 제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해서 지웠어요. 그리고 좀 채널에 있는 영상들도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해피님 반갑습니다. 주전혜님 시빅정보 반갑습니다. 김선우님 시빅코인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 제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이게 선우님께서도 공부를 따로 하셔서 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정님 제 이상형입니다. 비트님. 너 남자지? 이 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남자인 것 같, 저 여자인 척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시비코인 해킹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기존 도용은 그 피해 후에나 어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시빅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사용 시에 승인 거부를 통해 막을 수 있고 또 알게 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현재의 인증서보다는 진보된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니만큼 해킹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요. 시빅은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따로 보관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 데이터는 그 사용자 모바일 장치의 시빅 앱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그 은행 해킹 당하면 이제 옛날에 은행 해킹 당한 거 기억하시나요? 뉴스? 그게 언론에서 되게 맞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떴는데 은행에서 해킹 당했는데 그 피해 보상 안 해줬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보상 받은 분들도 있는데 되게 조금 받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게 나중에는 진짜 해킹의 위험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100만 1000만 개의 노드에 예를 들어 강비트다 나는 강비트다 이런 거를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강비트는 뭐 뭐 강 강보트다 강비트가 아니다 강보트다 이렇게 해킹을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해놔도 몇백만 개의 그 노드에 저장이 다른 컴퓨터에 다른 그 클라이언트들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모든 데이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빅도 마찬가지로 중앙화가 안 되려고 그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 데이터는 사용자의 그 모바일 장치의 시빅 앱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음성, 그리고 엄지손가락, 인쇄와 같은 생체 증거가 없으면 거래를 시작할 수도 없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만 중요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주수빈님 안녕하세요. 네, ZHFLS 읽기 힘든 네, 좋은 내용에 감사합니다. 네, 랄랄라님 네, 아까 블록체인 관련 질문해 주시는 분 잘 들으라고요? 이렇게 또 좋은 혼내주시네. 네. 네. 이게 사실 엄지손가락 뭐 생체인식 뭐 이런 동공 뭐 이런 거 동체인식 이런 거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간단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증명사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개인 식별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부분 역시 상당히 강력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국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한다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결제할 때도 막 생년월일, 이름, SMS 인증 저는 진짜 결제할 때 중간에 귀찮아서 포기한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는 제 정보가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고 원클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나마 그냥 결제를 할 수 있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전환율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매출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귀찮잖아요. 그 중간에 결제하다가 그냥 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런 것들 좀, 만약에 정말 이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면 시빅은 정말 떡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제 목을 긁으니까 샤워를 했냐고 물어보는데, 샤워했습니다. 오전에 샤워했고요. 네, 자꾸 간지럽네 요새. 겨울이라서 건조해서 그런지. 네. 잠시만, 이거 뭐 메시지가 와서 잠시만요. 바디로션 챙겨, 강대원님 바디로션 챙겨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챙겨 바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면, 바디로션 추천을 왜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바디로션을 추천해 달라고요? 바디로션. 미치겠다. 어, 그리고 그 시빅에 대해서 더 밖에서 따로 강의도 하시냐고요? 예, 강의, 저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강의를 따로 밖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만 있었다가 지금 몇 개, 한 네다섯 번 지우고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썰을 풀었던 내용들이 너무 창피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 너무 농담도 너무 많이 한 거, 그래서. 그러게요. 윤생열님, 코인 종목이나 추천받으세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네, 이어서 설명드리면, 그 시빅의 미래가 더 밝아지려면 무엇보다 그 이를 사용할 업체들의 파트너십이 정말 많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거예요. 그쵸? 파트너십도 많이 있어야겠지만 그 일반 이용자들도 정말 많아야겠죠. 비트코인 역시 굉장히 획기적인 통화 수단이라도, 만약에 한국에서만 비트코인이 사용이, 시빅 말고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다면 그 매력이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뭐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은 장점이 있고 가치로서의 어떤 굉장히 가치 있는 그 지금 투자 수단이고 화폐지만, 시빙 역시 그 파트너십이 정말 많아져야, 그리고 활용하는 그 소비자들이 그 사용자들이 많아져야 그 가치가 높아지겠죠. 어, 김주현님, 강비트님 여친 선물을 얼마까지 써보셨나요? 이러면서 여친, 여친 있는지부터 물어보라고 김효정님이. 아, 좋은 말입니다. 네, 있는지부터 물어보셨어야지. 네, 추성훈님 날씨 너무 좋다. 네,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진짜. 네, 김주현님 멀쩡하시잖아요. 이러더니 멀쩡하다는 표현 좋은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시빅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제휴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인 루드스탁이 메인넷을 출시하면 루트스탁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루트스탁을 통해 비트코인의 비싼 수수료 및 전송 시간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루트스탁은 비트코인과 호환도 가능하고 스마트 계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폰 OS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에 대용을 할 수도 있고, 추가로 구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분주하게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재는 진짜 많아요. 그쵸? 호재가 진짜 많은 종목이에요. 네. 네. 박지영 님이 시빅 장기로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장기, 단기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어차피 투자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건 아닌 죽을 때까지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정말 드무니까 장기보다는 이익 실현하는 게, 근데 이익 실현 차이가 뭐 일주 뭐 한 달 이런 건 아니겠죠. 시빅은. 네,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대감들이 모여서 어, 시빅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런 기대감들이 모여서 작년 8월에 하루 만에 불과 140%, 하루 만에 140% 상승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 조정 기간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밑으로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그쵸? 조정을 지금 잘 힘이 있는 거라고 봐요. 차트적으로. 얼마 전 출시한 시빅 패스는 그 되게 핫한 HOT, 핫한 NFT 거래에서 인증을 하는 수단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뒷심이 약한 차트적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아마도 2018년 1월 12일 고팍스 거래소에도 상장된 사건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차트적으로. 저는 이 차트가 한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요 정도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지금 계속 바닥을 지지선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차트적으로도 훌륭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좀 그냥 재밌으라고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마음이 힘들 때는 시빅을 180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를 보면 좀 힘이 나죠.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해요. 저도 간사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보면 그쵸? 재밌어서 그냥 퍼왔습니다. 현재 시빅은 350원 전후를 횡보하지만 상장 당시에 어떤 판매자가 18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매도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 350원입니다. 근데 180만 원에 산 거예요. 정확한 시세를 몰랐던 일부 구매자들이 매수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는 시빅이나 거래소 측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미 타 거래소에서 시빅은 1,500원의 시세로 거래가 되었던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가 아예 없던 일부 투자자들이 180만 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네. 추성은님, 저게 가능한가? 크크크크 이러고 있네요, 진짜. 근데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윤생열님, 롱숏 저번에 비트님이 강의해 주신 거 있었는데, 네, 그 강의 자료는 근데 녹화돼 있어서 그 나중에 올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시비코인은 흔히 말하는 사기 코인인 스캠 코인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뭐 사기 코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3년간의 횡보를 보면 당연히 스캠 코인은 아니고 심지어 시빅 토큰의 지분 구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바이낸스가 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바이낸스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회사잖아요. 바보들도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사에 그 회사가 5%의 시비코인의 5%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그 시빅에 대한 설명과 장점, 그리고 차트, 그리고 단점,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고, 어, 네, 그리고
시빅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지금은 그 하방 추세선의 그 압력이 그 조금 과격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하방 압력을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천천히 그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물론 기존의 투매로 인해서 하단의 그 장기 상승 추세선은 그 장기 상승 이 추세선은 좀 이탈을 했죠. 이탈은 했지만 그 단기 과잉 낙폭에 의해서 다시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최종 지지를 같이 보면 329원이 그 329원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그 하방 추세선을 온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모든 코인들이 그 단기 공포성 투매로 거의 균일하게 나오는 흐름인데요. 결국 진성 반등이다라고 안심을 하기보다는 일단 과도한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상은 그 다시 밀어내릴 악재에 대한 명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최근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뜨렸죠. 이건 전체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다시피 짧은 추세 전환을 시도 중인 종목으로 무엇보다 손절 라인이 짧아서 부담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한 이후 떨어진다는 가정을 세웠을 때의 손절 구간은 3% 내외이지만 어떤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최소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요성님 지금 매수해도 되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매도매수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떤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천희님 다음 종목도 추천해 주세요. 예, 다음 종목도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한 내용들 살펴보고 제가 못 읽어드린 것들도 많고 질문해 주신 것들도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다음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에도 라이브 할 테니까 어, 지금 영상 보시고 괜찮았다고 보신 분들은 좀 구독이랑 알림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와주셨던 분들 너무 주말인데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비트였습니다.